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쌤이 자리를 한 이유는 경북고 1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도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능과 연관된 과목들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얼마나 내가 1학년을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2학년의 생활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경북고 내용들 한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을 보면요, 역함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합까지 쪼르르륵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큰 차이 없이 어느 정도는 배분이 좀 잘 돼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학교 추가 프린트가 3세트나 있었어요. 3세트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연함을 만들어내고,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 많이 낸다고 뭐 얘기도 하셨고 많이 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막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되겠다, 경북고 친구들은.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들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북고 친구들은 어쨌든 서답형 문제들을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학생들과 면밀히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의 출제가 됐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조금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내용 안에 이제 넣어놨으니까는 잘 들으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수학 831학원에서만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중은 조금 많이 했는데 상난이도들은 우리가 문제를 엮어서 내는 과정 때문에 부분 적중이 됐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답형과 서술형 파트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한 결과예요. 문제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제한된 mn의 범위에서 이렇게 생긴 지수의 어떤 식 형태를 4로 나누어서 3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개수를 구하는 어떤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이런 유형도 실제로 고난도 유형에서는 출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못 봤다면 그리스수학으로 오세요. 자, 이 문제 많이 경험시켜 드렸기 때문에 친구들이 요거에 대해서 낯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수와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함수, 유무리 함수에서 난이도를 훅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움직이면서 K의 범위에 따라서 2개 맞나 3개 맞나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에서의 K 값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프 잘 그려야 돼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고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형은 어디에나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해 줄 거는, 어쨌든 간 정사각형의 형태와 조합과 순열이라는 거를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콜라보? 그치. 콜라보를 해서 개수를 조금 중복하지 않게 세는 거에 대한 세심하게 풀어야 되는 그 문제라는 아이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고난도 유형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고난도 유형이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꼼꼼히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적 실력을 물어보는 애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인데요. 일단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 섹터가 조금 많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중이 조금 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편향은 안 돼 있었다라는 거, 골고루 출제가 됐었다라는 게 일단 주요 출제 파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특징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함수 경우에는 단원 문제를 보고 어쨌든 간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얘네들은 문제 해석과 해결 전략, 뭐 이해력,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의 예로 함수는 어쨌든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깊게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경우의 수에서는 실생활의 응용을 통해서 이걸 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함이 있었다라는 거를 요 위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문제가 일단은 13번에서는 야, 이거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포인트를 딱 잡고 수식화하는 과정, 이게 실제로 기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수투나 뭐 이런 파트, 함수의 그래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스타트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그래프의 수식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응도는 일단은 갖고 있어야 우리가 2학년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리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어떤 거리 이야기였는데, 식에 대한 단순화를 하기 위해선 평행 이동을 해서 원점을 대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수식이 너무 깔끔해진다라는 건 유무리함수에서 그래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어 있는 아이를 원점으로 이제 대칭으로 놓이게 되면 식의 간단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연습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시험 때는 바로 못 쓰거든요. 이유는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은 이제 알기는 아는데 해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겁나는 거지. 괜히 옮겼다가 식이 틀어질까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평상시에 잘 해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이래요. 어쨌든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내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판단을 해봤을 때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에서는 어쨌든 배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골고루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어쨌든 단답형에서 아이디어와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애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배분을 잘 해야 되고, 최적화된 풀이, 효율화된 풀이를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문제집에도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는 그런 연습을 조금 꽤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최적화가 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최적화되는 풀이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저거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딱 구분이 안 돼요. 문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쓱 들어갈 수 있는 직관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그 자료에서는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때는 그래,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문제 출제시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 변형이 되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공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깊이 있게, 딥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경북고가 너희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니? 라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문제 출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답형, 서답형 중에서도 어쨌든 단답형 쪽이 이제 비중이 많이 실려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서 결국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학교였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이제 앞으로 고2가 되는 상황에서 수원수투를 이제 배우는 과정일 거예요. 상하가 잘 갖춰져야 수원수투 잘 갈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